100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자, 어떠셨는지 우리 영훈 학생 얘가 아니라 저인가요? 영훈 학생이에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고요. 네. 오늘 특히 힘이 많이 납니다. 아, 벌써 안 네. 날 것 같은데요. 힘이 넘쳐요, 지금. 아, 그래요? 왜 그래요? 힘이 넘쳐 지금 웹부터 씹히는 건데. 네. 유재현 MC님이 네. 가방을 이렇게 종이 가방 큰 걸 들고 네네네. 다니고 그럼 뭐가 들었어요 봤더니 네. 약이 한 15가지가 들어있다고요. 영훈아 이거는 네. 비타민이고 네. 이거 비타민 D고 이건 맞아요. 피로회복제고 해서 한 움큼을 먹었더니 저는 왜 안 네. 주셨어요? 지금 힘이 넘칩니다. 죄송한데 아무나 주지 않아가지고. 우리 영훈 제가 학생이- 아무나인가요? 아, 그럼요.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치고 너무 아파. 그렇죠. 그게 또 미스테리예요. 약 먹고 살이 찌나요? 약 먹고 살쪄요. 예. 그래요? 약 많이 먹으면 살쪄요. 예. 일단은 뭐 오늘의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KCC입니다. 2005년 사명을 금강고려화학에서 KCC로 변경했고요. 건축 내장재, 창호재, 인테리어 장식재, 유리, 실리콘 등 건축 자재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실리콘을 자체 개발해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21세기 신소재 화학 분야를 주도 신소재 크리에이터로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충에도 노력을 해 동남아 지역과 그 밖의 세계 여러 국가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KCC는 너무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미지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죠, 영훈 학생? 솔직히 KCC라는 기업이 좀 생소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 기업에 대한 기사라든지 집에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창틀. 그렇죠. 창틀. 근데 그 창틀을 유심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있는구나 정도지 이 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이런 것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번 또 새로운 기술을 하나 냈더라고요. 발코니인데 보통 이 발코니 베란다의 이 창살 때문에 조망권을 많이 가리잖아요. 유리로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좀 냈다고. 통유리요? 네, 통유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난간을 유리로 했더라고요. 안 깨져요? 그거 안 깨지게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양상국 씨는요? 일단 KCC 같은 경우에 이게 코리아 네네. 센터라는 KCC. 어. 이것들 아무것도 모른다. 뻥쳐도 이렇게 몰라 애들이. 아, 뭘 뻥이에요?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뭐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셨던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KCC 하면. 근데 KCC는 근데 거의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저는 영훈 학생은 반대로 좀 집에 관심이 이제 있고 어디 이사를 좀 자주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KCC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집에 약간 퀄리티가 차이가 나요. 맞잖아요. KCC를 쓰면 좀 고급집, 약간 좀 원룸 이런 데 안 좋은 데 가면 조금 이렇게 좀 바람도 세고 좀 이렇게 소리도 심하게 들리고 그래서 KCC가 이게 엄청 유명한 기업이죠. 네, 그래서 약자가 뭐라고요? 예? 코리아. 코리아 센터. 그래도 C를 꼬레아라고 했잖아. 알겠습니다. 자, KCC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1년 동안 39,0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KCC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관한 연관어가 많았고요. KCC 창호라든지 페인트, 건설, 홈 인테리어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CC 유리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고 KCC 스위첸, 그다음에 이제 KCC가 운영하는 농구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라든지 KCC 이지스, 그 인물 중에서는 이 KCC의 최장신 선수 하승진 선수의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요. 몇이에요, 하정진 씨? 키가요? 예. 2m 넘겠지? 방송 중에 네. 이런 연관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짜증이 살짝 난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홍 쌤?
지금 우리가 좀 웃고 떠들고 있지만 지금 방송 보는 여러분들 이 주간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소서가 많이 마감이 되죠. 그래서 자소서 쓰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 텐데 그 KCC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전역 장교 채용이 있었고요. 또 이제 공채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관리, 생산, 기술, 영업 이런 식으로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K 공채를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인데 세 자릿수로 공채가 오픈됐고 정말 제가 일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화학 업종이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유 화학 업종이 전체적으로 아주 호황이에요. 물론 그 선봉장에는 이제 반도체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화학이라든가 재료 쪽을 했던 친구들의 취업이 아주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도 무기 생산, 뭐 유기 생산, 무기 유기 이렇게 나눠서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생산, 소재 생산, 그리고 이제 환경 안전, 또 일반적으로 국내 해외 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판촉, 디자인 직군 다양하게 지금 채용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도 보시지만 지금 아마 자소서 쓰기가 되게 좀 벅차실 거예요. 그래서 재한 씨도 뭐 비타민 먹는다고 했는데 취준생들 좀 기운들 많이 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죄송한데 왜 형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아 저도 힘들죠. 전 취준생이 힘들면 저도 힘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다들 지금 밤새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일단 또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볼 건데 이번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이번에 좀 비가 왔어요 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긴 했는데 대신 학생들이 이제 다시 개강에 들어가서 인터뷰는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C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취준생들 심쿵합니다. 네, 취향 저격의 감동원 이영훈입니다. 오늘 비 오는 연대에 나와 있는데요. 호우주의보라고 했는데 지금 비가 그쳤네요. 우산 버리고 한번 K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시죠. 봄바스틱, 알렉더 봄바스틱 에어. 대단한 거야. 욕 먹으면서 매주 저래 하는 거야. 국어국문학과를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계세요? 네네네. 혹시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학부를 교육학과 나와서 지금 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임용이나 뭐 공립임용이나 사립임용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슈가 많잖아요. 자, 근데 그 임용고시 요즘 좀 한참 핫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용고시 TO가 되게 그러니까 예상과는 달리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되게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을 학생들이 준비하는 사람 줄니까요. 입장에서는 학생도 줄고. 뭐이 시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저 원래 공립 임용만 생각을 했다가 요새는 이제 사립 임용까지도 좀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이번 이슈랑 좀 관련이 있는 결정이었나요? 네, 그렇죠. 그러시구나. 자, 오늘 그 기업이 KCC라는 기업이에요. 혹시 KCC라는 기업 들어본 적 있어요? 창틀. 네. 뭐좀 건자재, 네네네. 섹시 뭐 이런 쪽을 하는데 어떤 기업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그냥 오래된 중견 기업. 오래된 중견 기업. 네네. 대기업 이미지 아닌가요? 중견기업이라 하기에 너무 글로벌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건축 관련 전공이다 보니까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KCC.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혹시 주변 뭐 친구, 혹은 선배들 중에 KCC나 뭐 이런 쪽으로 간 분이 있나요? 건설 쪽. 아쉽게도 네, 없습니다. 아쉽게도 없고. KCC라는 기업 솔직히 뭐 이렇게 오라고 하면 갈 생각은 있어요? 사실 제가 많이 몰라서 이제 제 전공이나 이런 거에서 맞춰서 맞는 쪽이 있으면 이제 오라고 하시면 충분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오붓해 보이고 보니까 손에 약간 좀 징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이죠? 네, 커플이에요. 네네네. 그 유명하다는 캠퍼스 커플 CC.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CC를 만났는데요. 오늘의 주제 기업 KCC라는 기업입니다. 혹시 KCC라는 기업 들어본 적 있어요? 이름만 아는 정도. 어떤 회사 같아요? 뭐 창호지 이런 거 하는 거. 창호. 아니 뭐 유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페인트. 페인트. 네, 이런 거 그렇죠. 만드는 회사라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좀 건축 자재 쪽으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 그러면 두 분은 그 진로 이렇게 취업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떤 거였나요? 선택할 때요, 기업을. 선택할 때 그렇죠. 저 이 기업을 다닐 때 오래 다닐 수 있고 약간 다닐 수 조금 사회적인 평판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사회적인 평판, 네, 복지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도 네. 중요하고. 어떠세요? 저는 이제 좀 제 시간이 좀
아, 워라벨이 좀 네, 맞는. 워라벨이 맞는. 워라벨이 맞는. 네, 좀 그런 또 이게 기업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KCC라는 기업은 좀 어떨까요? 본인이 딱 들어갈 만한, 좀 갈 만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네. 제 전공이랑은 막 그렇게 연관 있는 기업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하진 않을 것 네네. 같다. 그럼 반대로 화학 가면 네. 건자재 쪽이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공장에 취직을 하는 거면 아무래도 제가 여자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 면접관을 설득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 제가 검색한 결과 KCC의 대졸 신입 연봉 초임이 4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마음이 좀 네, 근데 살랑살랑. 네, 찾아보면 되죠. 어떠세요? 저도 제 마음이 생기네요. 마음이 네. 네, 영호 학생 비 오는데 고생 많이 했네요. 네. 저걸 보는 우리도 고생을 했고요. 네. 자, 이번에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이요. 예, 우리 한간에 또 KCC에 떠도는 소문. 예, 우리 KCC 직원들은 해마다 핑미를 외친다고 카더라. 예, 이게 우리 무슨 말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 가족들도 핑미를 외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그 가끔가다 기업 사내 홍보팀에서 이런 이벤트들을 하는데요. KCC 같은 경우에는 직원하고 이게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사내 모델을 뽑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건 KCC가 아무래도 좀 딱딱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건설 자재 회사다 보니까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타파하기 위한 노력일 것도 같고요. 그럼 광고에 나오는 그 우리 KCC 광고 많이 봤는데 거기에 다 그게 앞으로 직원분들이 그런 직원분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럼 따로 이것도 주고? 뭐 광고비는 어느 정도 모델료는 좀 와, 그건 받겠죠. 근데 괜찮네요. 이제 뭐 연예인들처럼 많이 받지는 않겠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은 뭐 비용 절감의 효과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임직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모션에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가끔가다 다른 회사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안 그래도 살짝 연봉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여기 KCC 연봉 건설사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 평균이 5,912만 원이고요. 사원이 3,872만 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대리가 4,661만 원, 과장이 5,398, 차장 5,729, 부장이 7,400만 원이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갈수록 뭐 계속 그렇게 높은 연봉을 유지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혹시 KCC 입사를 하려면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할까요? 실제로 입사했던 학생들을 보면 지방 거점 국립대 출신이고요. 이 친구는 저기 석사로 이제 기술 경영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테크놀로지를 같이 공부했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학업 과정은 소비재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을 요구하는 산업재 세일즈에 이제 보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었고요. 어학은 한 800 후반 정도, 그다음에 스피킹 뭐 IM 정도, 어학은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LG 계열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이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학점도 한 3점 중반밖에 안 됐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학업의 그런 힘, 그다음에 인턴 경험 뭐 이런 것들이 KCC에서 진행되는 산업재 영업과 좀 연결이 되었던 케이스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 업계가 이제 여학생을 많이 안 뽑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예전 학생인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여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이 이제 건축공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점은 3점 중반, 토익도 높지 않았습니다. 한 700 중반의 IM 정도. 그리고 나이도 한 27 정도면 제법 됐는데 KCC 영업을 뚫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도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일반적인 소비재의 영업을 쓴다라고 하면 같은 여대생들 경영학도들한테 많이 밀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자재를 판매하는 파트이다 보니까 건축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갈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 하반기는 우리나라 건설사와 플랜트가 다시 지금 기지개를 펴고 있기 때문에 건축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전공했던 친구들한테 아주 좋은 하반기예요. 그런데 어떤 건설사는 채용을 하고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취업이 취소된 케이스도 제 학생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건자재 회사도 두드릴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취향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첫 번째 해시태그 짜잔. 네, 샵 범현대가 샵 형제 경영입니다. 우리 KCC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인 정상영 씨가 우리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인 우리 정몽진 회장과 동생 정몽익 우리 사장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전 선생님께서 혹시 네. 그 KCC와 현대가의 그 자세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뭐 범현대가라고 불리긴 한데 사실은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KCC 모태가 이제 1958년에 세워진 금강 슬레트 공업이라는 곳인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창업자가 정상영 명예회장인데 그 정주영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이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이런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그룹하고 달리 네. KCC는 범현대가 가운데 거의 독자적인 독자 노선을 걷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정상영 회장이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유학을 다녀오라 네. 하고서 이제 현대가 쪽으로 이제 흡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금강 슬레트 공업을 세운 뒤에 도료, 유리 뭐 이런 건축자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이 시작과 함께 슬레이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금강 슬레트 공업의 사업도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주영 회장과 같은 핏줄인 것은 확실하나 네. 그래도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KCC와 현대는 혈연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 뿌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기업의 인재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같은 뿌리의 계열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계열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고 사업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라고 파악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하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백화점을 짓든지 현대 건설을 할 때 KCC가 좀 납품을 하고 이런 건 있지 않나요? 아직도 그런 게 있죠. 맞죠? 그러니까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구매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협력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합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계열사들 간에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단이 같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전통시장, 샵 상품권, 샵 일석이조입니다. 네. 예, 올해로 우리 3년째 임직원의 휴가비 그리고 휴가비와 별도로 20만 원 상당의 우리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우리 돕고 직원들이 만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네. 보통 기업들이 주는 상품권은 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는 게 좀 특이하거든요. 네. 어떻게 기획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된 건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좀 내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이제 중소상인 상생 그다음에 전통시장 살리기에 KCC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지급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좀 대기업들도 져야 한다라는데 동참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그 직원들 중에 깡 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네? 깡이요? 있겠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혹시 이런 아이디어가 거의 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급이에요. 기업도 좋고, 시장 좋고, 뭐 직원도 좋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게 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큰 이익을 해외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게 되면 이게 일반 서민들한테도 다 낙수 효과, 우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냐면 배당금을 줘요. 그래서 주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그 외국인 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낙수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매각이라는 건 내 주식을 불태워 없애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이 가요. 그러니까 이 낙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를 바로 연결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횡전개가 되게 되면 낙수 효과가 좀 커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네, 참 좋은 취지의 일이니까요. 더 많은 기업들이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는 건자재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인문사회 계열의 학부생이 졸업했을 때는 어떠한 계열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문사회 쪽 학생들이 이런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아무래도 취업 잘 되는 쪽은 다 이런 뭐 건자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럴 이과 수밖에 쪽 없죠. 전공들이 많으니까. 근데 또 기업 들어가면 교육을 다시 다 받잖아요. 영훈 학생한테 만약에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영훈 학생 답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훈 학생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건 어찌 보면 그냥 기초 중학생들이 배우는 용어조차도 영훈 학생도 우리나라 좋은 대학교 나온 지금 경제학도인데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 이공계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아야 될 상품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과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공계들이 없는 문과만의 강점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어학입니다.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록 내가 유기물, 무기물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고객사와의 편안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영어나 중국어, 서반어, 마이너 이런 식의 나만의 강점. 그다음에 이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좀 전문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재무하고 회계 파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공계가 절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만의 강점. 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영업적인 직군에 대한 나의 세일즈 감각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나만의 강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시즌의 상당수가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공기업에 많이 좀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채용의 트렌드예요. 근데 공기업은 알다시피 뭐 민간 기업보다 더 들어가기가 어려울 만큼이나 그 경쟁이 또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아있는 문과 학생이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뭐라도 내가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계획을 잡아야 추후 이제 졸업 이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취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제가 학점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신감이 되게 없다는 게 제 가장 큰 고민이고 이런 학점 같은 걸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이 가장 중요할지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아까 전공이 아마 화학 쪽이었죠. 그죠? 그렇다면은 뭐 기사 자격증 같은 걸 좀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나의 학점, 학업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어필이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건 인턴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합성이라든가 분석 기기를 많이 활용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실무적인 역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구나. 요 설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공계들은 이제 학점이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방송 보는 분들도 삼성 자소서 내고 있을 텐데 직무적 합성 평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점을 보죠. 학점이 높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과목들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면접장 가서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들은 좀 학업 관리가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KCC 우리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씨, 네. 예, 자신의 경력을 좀 짧게 설명을 한다면 제가 있는 현실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재원을 파악을 하고 쓰지 못하는 결핍을 파악을 하고 그 결핍을 어떤 그 극복하기 위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올라와서 해외를 다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통해서 해외 활동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요. 독립을 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학점이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끼를 살리면서도 주말에 할 수 있는 돌잔치 뭐 MC 같은 걸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좀 타개해 나갔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우리에서는 건자재 회사라서 그런 부동산 경기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네. 파리 부동산 대책은 우리 회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은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동산 경기가 약간은 그러니까 많이 조금 침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 KCC 같은 건자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상황을 좀 길게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래서 꼭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또 그 더 눈을 넓혀서 이거를 타개해 나갈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훈 학생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지겨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주저리 이야기가 길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영훈 학생의 입장에서 그 똑같은 컨텐츠를 던진다 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돌잔치 MC라는 키워드로 저의 경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부분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그 결핍을 제가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집안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 제가 뭐 다른 학생들처럼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이 센 돌잔치 MC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제 나름대로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 MC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영업이란 직군을 도전하게 될 것인데 다양한 세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이들, 그다음에 뭐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돌잔치 MC라는 저의 삶이 저의 가장 큰 경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두갈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저리 무슨 뭐 결핍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앞단에 내세워가지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여러분들 면접의 경쟁력이 올라가죠.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은 아마 이번에 금융권 쓰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나올 소재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나온 발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양도세 과세되는 그 구간들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팩트들을 좀 알고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요. 건자재 회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다 하면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고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좀 어찌 보면 또 리모델링 수요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에 대한 어떤 니즈, 그다음에 아까 영훈 학생이 잘 얘기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이슈들, 요즘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메가 이슈들을 지금 9월 달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이 10월 말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토론 면접장이나 논술 주제라든가 임원 면접장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 컨텐츠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시기가 9월 자소서 작성과 함께 병행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C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떻게 KCC에 대해서 매력을 좀 느꼈나요? 네, 뭐 아까는 잘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큰 기업인지 몰랐고요. 네. 그만큼 매력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건자재 회사라고 하면은 너무 구닥다리,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다 지어졌고 내수건설 경기가 예전만큼의 호황이 오지 않을 것인데 과연 성장할까? 근데 이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SNS를 보다가 봤는데 그 옥상 지붕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많이 바르는 운동들을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그래서 이걸 실제로 바르게 되면 건물 온도가 한 2도, 5도 정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반사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KCC도 이제 알고 있겠죠. 그래서 태양열을 반사해서 이 차열 성능을 아주 고기능성으로 높인 페인트, 스포 탄성도, 뭐 탄상도 이런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나 어떤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안전을 제어할 수 있는 건자재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건자재가 들어가야 하고요. 지금 캠퍼스 리크루팅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와 그래 KCC 뭐 좋은 회사나 보다 이런 거 느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분들과 좀 소통해 보면서 현직자들이 과연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9월 시즌 자소서 작성에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한 지원자 박성엽입니다. 저는 지난 2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강릉에서 다른 이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자를 제 행복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기간을 찾아보자. 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2017년 1학기 학교를 다니면서 6가지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 5가지 수업에서 발표를 진행했고 제가 그 5가지 모두 발표를 도맡아 했습니다. 발표를 거치면서 첫 번째 발표에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어수선했지만 마지막 발표에서는 교수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좋은 발표를 했다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을 찾았습니다. 제가 가장 잘 일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연봉이나 복지보다는 어떤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이루어지는지를 바탕으로 파일을 만들고 목록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캠코는 제가 학교에서 한번 주제로 연구했던 기업일 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기업으로서 제가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제 가치관과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즐겁게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좀 들어주세요. 강점을 들어서. 저는 의사소통 능력과 네. 또 개인의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자로서 많은 친구들한테 그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저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조언을 많이 해줬고 그 친구들이 물론 구체적인 증거를 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제 말을 많이 듣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결정하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의 조언을 들어서 좋은 결정을 했던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강점을 살려서 뭔가 제 길을 도와주고 또한 뭐 공적 기관으로서 희망을 부여해야 할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보고 그들의 미래를 잘 설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엽 씨가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다. 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강점,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봐라 라고 했는데 의사소통 능력, 상황 판단 능력 이 2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2가지는 어떻게 보면 공통 역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KSA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동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입사 동기에 그 SNS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뭐 친구 한번 해볼까 들어갔는데 이 입사 동기가 자기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친구들이랑 뭔가 대화를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약간 험담을 하는 것 같아.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동기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감사실 한국남동발전에서 감사실 인턴을 하면서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조금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 대리님들이나 차장님들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다가도 업무적인 일에 있어서는 칼같이 끊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에 비추어 보면 업무적인 일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그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해야 되는 동기와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 감정이 개입되다 보면 나중에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라고 여기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을 볼 때 상대방과 어쨌든 트러블이 없이 잘 지내기를 바라거든요. 특히 동료 관계가 특히 그런데 동료 관계가 문제가 되면 협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과 잘 지내고 동료가 아무리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동료를 좀 이해하는 이런 자세를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SNS상에서 그 좀 험담을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조직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한 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동아리 활동 하시면서 예산 팀장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용이 부족해서 이제 충당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의 쓰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200만 원 중에서 95만 원은 말했던 대로 키자니아를 기획하는 데 썼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05만 원은 그중에서 10만 원은 저희 동아리원들이 회식을 했습니다. 나머지 95만 원은 다음 차수, 다음 아이들이 키자니아를 갈 수 있게끔 준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큰 금액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또 다음 기수분 다음에 또 홈커밍 데이를 진행해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키자니아를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음 차수 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본인도 이제 홈커밍대에 초대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실 거예요? 네, 갈 생각입니다. 얼마 내실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갈 때는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희 후배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돈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배님들은 그 내용, 사업 내용을, 교육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너희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즐겁게 썼으면 좋겠다면서 100만 원을 그냥 투척을 하신 건데, 지원을 해주신 건데 그 교육 기획을 막 다 살펴보신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서 조금 주실 거예요? 저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네.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거기 적혀 있는 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돈을 주셔가지고 네. 말하지 못했지만, 돈을 주신 다음에 제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써가지고 키자니엘도 가고 싶은데 95만 원이 부족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기수가 가면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15명 정도가 5만 원씩 내면 75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건 자발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엽 씨는 동기들 다 모아서 5만 원씩 내자 이렇게 얘기를 또 선동을 하실 거예요? 저는 후배들을 위해서 그것이 선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물론 각자 개인의 자유에 맡기겠지만 5만 원씩은 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개진할 것 같습니다. 낼 사람도 있고 안 낼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냥 생각해서 금액을 그냥 제시를 하신다면? 돈 주기가 싫은가 본데. 뭐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돼요. 네. 저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 네. 네. 자원봉사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후배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제가 추궁을 해서 5만 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 즐겁게 또 내가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런 자금 조달 상황을 우리 후배들에게 난 도움을 주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봉사라는 건 사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친구들과 어떻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그걸 나눠서 내겠다든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모습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스터디한 적 있다 그랬죠? 경제학 학습 스터디. 네. 여기 자소서 쓰신 거 보니까 이러한 운영 방식 이후 과제 완성률과 출석률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수치로 좀 표현해 주세요. 그렇게 팀제와 운영제로 그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6명이 스터디원인데, 그 중에서 뭐 1명이 빠지는 일은 거의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뭐 어디 약속이 있다든지 혹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든지 갑자기 부모님이 찾아오셨다든지, 그래서 6명이 모이는 일은 거의 없었고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다 모이는 스터디였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개선한 뒤에는 정말 특별한 일 없이는 빠지지 않는 그런 룰이 형성되어서 월화수목금 중에서 정말 하루 정도를 빼고는 월화수목 모두 6명이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향상된 거예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출석률을 엄청나게라고 한 것은 좀 과도한 표현 같지만 매일매일 1명이나 2명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5일 중에서 5일 하루에 6명이니까 총 일주일을 보면 30번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30번의 출석 중에서 2명씩 5일이 빠지면 10명이 빠지니까 3분의 2가 되면 66%의 출석률을 가졌다고 한다면, 좀 추상적인 것 중에서도 굉장히 뭐 엄청나게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신뢰감이 전혀 못 느껴져서 그걸 이제 꼬리에 무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게 결국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회를 줬는데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답변은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한 거, 이런 거는 좀 점수라도 좀 주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직무라든가 이런 기관에 그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자기소개 정말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신용 회복 지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떤 개인 신용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도덕적 해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생각, 견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방향, 그러니까 그 서민들에게, 소외 계층들에게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생각을 가진 그리고 채무를 성실하게 갚을 사람까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적 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들에게 희망과 뭔가 재기를 주는 업무가 우선이지 도덕적 해이를 생각해서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주가 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덕적 해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본인이 약간 얇더라도 혹시 생각을 해본 경험 있나요? 스스로 선별 장치를 캠코가 마련하는 데 더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덕적 해이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그 정보 체계를 좀 더 개선하고 이제 그들의 신용을 좀 더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좀 더 상세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캠코뿐만 아니라 뭐 시중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공적 기관이라든지 개인 채무자가 여러 기관의 채무를 걸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캠코는 구제 신청을 한 채무자가 다른 시중기관이나 특히나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채무 이행을 했고 또 안 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늘 그 했던 답변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명확하게 좀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에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가 뭐냐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고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입직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역량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온비드를 통해서 자전거 공매에 도전했다고 했는데 하게 된 계기하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온비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말 그대로 캠코를 파악하기 위한 일의 하나였습니다. 캠코를 조사하고 또 캠코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온비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온비드에 들어갔고 그를 통해서 많은 제품들을 검색해 봤는데 제가 도전할 만한 것은 자전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온비드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다양한 제품을 종류별로 물론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을 해놓았지만 그 안에서 또 제품들을 다양하게 구분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제 가격대에 맞는 제품을 찾기 위해서 조금은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뭐 가격 순위라거나 가격대별로 나눠 놓은 카테고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을 보려면 반드시 뭐 핸드폰 인증이나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공매가 시행되는 제품들은 좀 그런 까다로운 절차 없이라도 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용을 해보니까. 일단 장점은 공매라는 제품은 사실 접근 용이성이 떨어졌었는데 온비드라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또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접근 용이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가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등을 통해서도 많은 제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중고나라나 이런 민간의 제품을 구하지 않더라도 더 싸게 더 적절한 가격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다양성이면은 뭐 경매나 다른 일반 대중 사이트가 훨씬 좋지 않나요? 물론 그렇지만 이전과 비교해서는 온비드를 통해서 더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온비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정말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그래서 더 구체화시켜서 말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사실 남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기쁨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의 진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저희 박성엽 씨랑 또 네. 모의 면접을 해봤는데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좀 해주세요. 네. 네. 생각할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약간은 저는 이제 뭐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금융 공기업에 뭐 지원하는 어떤 친구들이나 공사에 지원하는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좀 더 비교해서 봤었을 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뭐 약간의 실수도 있긴 했었지만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적당한 약간 긴장감을 갖고 또 자신의 뭐 표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진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관련된 분야의 지식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저는 B 학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점을 주시는군요. 아, B 학점이 아니라 B 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네. 네네. B 등급 합격이네요. 네, 그러면. 합격입니다. 네, 삼촌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B 플러스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제 가장 이 학생이 이제 컨설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구체성이란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성의가 있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가도 그래도 끝까지 다 자기가 하려는 말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든가 아까 그 원비드 관련해서 사실은 뭐 2가지밖에 없나요? 그러면 끝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더 한마디 얘기하려고 했던 거 그런 거 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B 마이너스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B 등급으로 오늘은 합격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네.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네,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뭐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원 자체가 행복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떨어뜨려도 되는 거잖아요. 행복을 느끼셨으니까. 너무 나쁜가요? 너무 네. 어쨌든 요즘 안 좋은 일 있어요? 강해졌어. 두 분 양쪽의 길을 받으니까 저도 좀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고시를 4년 동안 했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표현했을 때 좀 이게 안 좋게 보이기보다는 좀 뭔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약간 감정이 면접관들도 들 수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그렇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접관들 중에서도 또 그런 것도 전 감정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좀 안 좋은 일 많으신가요? 아니에요. 아니, B 마이너스 합격이면 정말 네. 훌륭한 등급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성엽 씨. 네,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세 분 앞에 두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면접을 해본 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제가 가닥도 잘 못 잡고 또 제가 자기소개서에 너무 이렇게 그 구체적이지 않은 말을 많이 써가지고 제가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래도 오늘 합격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합격한 전원 합격이었던 지원자를 것 네, 그렇죠. 보게 된 네네. 거라서. 감사합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곤란했던 질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선배분들은 그냥 돈을 주고 갔는데 나는 이제 돈을 확인하고 갈 것이냐 네. 그리고 또 돈을 얼마나 줄 것이냐에 대해서 그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네. 왜 물어보실까가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되나 적게 내야 되나 잘 파악이 안 돼서 그 좀 미웠던 되게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그 봉사 동기가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엽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봉사는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데 네. 뭔가 타인이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뭐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성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엽 씨가 지원을 받았을 때는 사실 선배님들이 어떤 그런 정의나 이런 것 때문에 주고 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련함 때문에 주셨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걸 감사를 한 다음에 그걸 어떤 용도나 이런 걸 파악하고 준다고 해서 대인관계 능력이나 아니면 공공봉사 동기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네. 또 뭐 곤란했던 질문들은 없었나요? 또 선생님께서 그 스터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엄청나게라는 말을 써버려가지고 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됐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봐라고 했을 때 네네. 제가 또 스스로 너무 감정적으로 썼구나 이런 후회를 하면서 또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그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냥 내 기본 자질이 되고 역량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려웠다 그러면 아직도 그게 안 이루어진 거고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랬지만 면접 답변하는데 뭐 절망감, 쾌거,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건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장황한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성엽 씨 그 취업 준비하시면서 네. 좀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좀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정말로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또 추리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아직 제 나이대에서 이제 있는 친구들은 좀 불안감이 커서 이제 사기업이랑 공기업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혹시나 사기업이랑 공기업이랑 같이 준비하면 좀 이제 너무 직무가 다르니까 좀 너무 내 힘을 좀 분산시키는 것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때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기업만 갈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이 있는 곳과 그냥 직업 기초 능력 시험만 보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든 경영이든 뭔가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회사에 따라서 뭐 기본적 금융 지식을 다시 물어보거나 뭐 논술을 보거나 이렇게 보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같이 제가 볼 때 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을 온전히 힘을 쏟고 다시 플러스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을 다시 하고 또 대기업의 인적성 시험에 입사 원서를 쓰는 건 제가 볼 때 같이 가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직업 기초 능력 시험 NCS 시험 정도만 보는 데서는 저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시간 낭비가 많이 안 되는데 별로 병행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본인이 장기간 약간 고시를 통해서 어떤 한 과목 정도는 난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깔고 갔다. 나는 이미 이거는 그냥 기본 실력만 봐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대기업도 같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만약에 난 이 공부에 수험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은 좀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성엽 씨의 그 취업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또 조언을 해드리면 좋겠죠. 네, 삼촌 먼저 하실까요? 이번 면접에서 제가 이제 높은 점수를 오랜만에 드렸는데 그거는 사실은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많은 실수가 있다는 건 감점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높은 점수를 줬냐면 좀 느낌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진실성이라든가 좀 일관성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바닥에는 저 사람은 이번에 이런 지적을 좀 받으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고 커버를 하면 면접에 가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것만 없으면 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잔 실수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이젠 더 이상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고시 공부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면접이 약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좋게 봤던 점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적인 어떤 부분에서 질문을 좀 더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좀 비교적 잘 했다라는 디펜스를 잘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지식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뭐 개인 신용 회복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던져보기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때 굉장히 높은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었고 사안에 대한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모색해 봤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지원자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좀 더 개인 신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한테 면접자로서 초입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약간의 이미지 메이킹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약간 시선이 계속 불안하다든지 눈이 계속 움직였어요. 특히 자기소개할 때는 계속 눈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런 불안한 시선 같은 것들 그다음에 목소리는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다리가 쩍벌이 됐다든지 아니면 뒤로 제껴졌다든지 이런 자세가 약간은 이제 본인이 보완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 그것만 됐었으면 저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고요. 다만 본인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실전 면접에서는 사실은 제가 D를 주고 F를 줄 수도 있거든요. 자세가 별로 신입답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잘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성엽 씨가 그 보이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이 컨택이 계속 불안하다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이너스를 결정적으로 단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표정이 일그러져요. 네, 표정으로 지금 다 들켜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달았어요. 그 다음에 성엽 씨의 어떤 차별성이나 강점을 드러내야 되는 건데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의사소통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 그 두 개만 얘기하고 KSA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된 역량 소개가 없었어요. 처음에 소개할 때도 따뜻한 어떤 그런 가치 위주로 얘기를 했지 핵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리고 어떤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계속 대화를 했던 그런 모습에 저는 이제 그 좀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고요. 마이너스는 그런 거예요. 그냥 작은 태도지만 시종일관 이게 자기한테도 확신이 없는 그런 태도라든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무리 멘트라든지 본인이 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뭐 믿으실지 모르지만 이러면 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진실성을 좀 의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오랜만에 저는 그 합격자가 나와서 성엽 씨 또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네, 이 안정된 톤과 목소리 계속 듣고 싶었거든요. 네,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또 고생한 만큼 또 곧 이 취업 성공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면접부 초련의 경험과 저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